네, 안녕하세요. 2014-13146 양영준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정보 보안 학기말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프로젝트 주제 및 배경, 2번 국내외 최근 동향 분석, 3번 관련 연구 기조 및 기법, 4번 새로운 제안 및 개선점, 5. 제안한 방법에 대한 분석, 6. 기대 효과, 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주제는 빅데이터 보안과 암호화 기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조사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암호화 복구화시키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왜 다루기 까다로운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겠죠. RDBMS 정보를 조회할 때는 쿼리를 날려 데이터에 접근하기 쉬웠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역시 쿼리를 날리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RDBMS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빅데이터는 비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이고, 더불어 3V, Variety, Velocity, Volume, 즉 다양성, 속도, 대량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골칫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안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소스 또는 하나의 자료형에 대해 보안 대책을 강구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올 뿐만 아니라 자료형도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다양성을 인해서 접근 제한이나 보안 정책을 일일이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 내의 한 데이터 소스 영역이 해커의 공격에 의해 뚫리게 된다면 전체 데이터 클러스터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클러스터까지 해킹이 완료되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금전적, 명예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5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익명화. 모든 민감한 개인정보는 수집된 데이터셋에서 제거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데이터는 저장되기 전에 개인정보를 익명화한 후 데이터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2번은 암호화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경우 암호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사용자한테 받은 데이터를 갖고 일을 수행할 때 암호화된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번은 접근 제어인데요. 부어가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벽과 같은 기존 접근 제어 솔루션, AI를 이용한 이상감지 시스템 등을 조합하여 접근 제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번은 모니터링 정책인데, 빅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이를 위해 어떤 정보가 민감한 정보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쓸모없어진 정보는 바로바로 폐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기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외 최근 동향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1번은 SSD를 활용한 빅데이터 DB 암호화 성능 개선이라는 논문인데, 서버 DB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 및 조회할 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단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성능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IoT 사용자의 빅데이터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IoT 정보 보안 모델 논문입니다. IoT 장비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빅데이터 정보를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스테가노그래피 기반의 암호 처리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3번은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빅데이터 플랫폼 제시 논문인데, 국내의 빅데이터 플랫폼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내의 중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왜곡 논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연구 기술 및 기법인데요. 퀸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빅데이터 인크립션 시스템 디자인 언더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 라는 논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해당 논문에 퀸 알고리즘이란 기존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를 활용하여 키와 연관된 특성을 전부 해싱하는 알고리즘이고, 따라서 특성이 많아질수록 제기와 해싱으로 인한 시간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제한 및 개선점입니다. 조사한 논문은 2가지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CPAB 알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수렴 암호화 기법입니다. CPAB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분산 환경에서 복호한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독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이 정보를 암호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렴 암호화 기법입니다. 데이터의 특성들을 암호화시키는 기법인데요. 같은 특성에 대한 암호화의 결과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는 암호문 중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 논문을 분석 정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 아키텍처 개괄부터 설명드리자면 구성 요소로 파일 업로더, 파일 다운로더, 데이터 센터 제3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업로더는 제3인증기관, 줄여서 PKG의 신원을 제공하면 암호화형 개인키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는 데이터 센터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자신의 특성을 PKG에 제공하면 복호화형 개인키를 지급받습니다. 그 키를 갖고 데이터 센터에서 획득한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접근 권한 정책 트리입니다. 루트 노드, 비단말 노드, 단말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레시홀드는 오어 게이트 또는 엔드 게이트로 표현됩니다. 비단말 노드는 이 스레시홀드로 표현되고 단말 노드는 특성과 스레시홀드로 표현됩니다. PPAB 알고리즘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프라임 오더 P의 멀티케이티브 사이클릭 그룹을 대문자 G와 대문자 G 아래라 하면 그리고 소문자 G를 대문자 G의 생성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대문자 G에 대해 이중 선형 매핑을 하면 공개키와 개인키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 세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특성 세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 하면 이 예에서는 n은 5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여기서 잠시 끊도록 하겠습니다.